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하루 쉬고 왔더니만 이제 금요일인데요.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장 또 다음 주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그리고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좀 안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슈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 예. 경기 침체 우려는 해소가 좀 됐죠. 최초에 사실 좀 과장됐던 거죠. 사실 지표 하나 보고 뭐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었던 거고요. 엔캐리 트레이딩이나 이런 게 이제 수급적 요인이 좀 더 강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를 좀 털쳐서 이제 소위 리스크 온 모드로 다시 정상 복귀해도 되는 걸까요?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회복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텔레콤이라든가 KTNG 약간 이제 경기 방어주 형식의 종목들을 순매수했다면 이번 주는 오늘을 제외하고 3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군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크래프톤 뭐 일단 한국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톤이 좀 변화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의 숨고르기가 또한 이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28일 날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뭐 예상치는 긍정적입니다. EPS가 이제 컨센서스가 0.64달러로 우리가 0.68을 좀 시장에서는 뭐 의미 있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 속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FOMC 회의에 이제 우리가 22일에서 24일 잭슨홀 이제 그 심포지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CPI가 4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국내 중시는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을 이제 투탑을 중심으로 해서 쌍끌이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는 반도체가 뭐 오히려 좀 숨고르게 들어간다면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보시면서 사실 건강해진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8조에서 9조대로 좀 많이 이제 신용융자 잔고도 악재성 이슈가 좀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음 주에는 보셔도 될 만한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좀 숨고르게 하는 섹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회복세를 이어갈 걸로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차영주 의원님은 뭐 오늘 이제 금요일 통상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 요 두 분과 금요일 날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조금 전보다는 적은 그런 흐름들이고요. 다음 주를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전략은? 저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확 바꾸진 말자. 그리고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샤멜 법칙이라는 게 이제 기준점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이클에서의 경제 상황과 비정상적인 그 속에 이제 속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번에 샤멜 법칙은 이제 도식적으로 저는 적용한 감이 없지 않았는가라고 좀 보는 거죠. 참으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인해서 한번 끔찍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와야 될 매물들을 한번 소화해야 되고 나니까 한번 시원하게 이제 울고 싶을 때 한번 울고 나야 이제 새로운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 이제 장은 바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서두르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일단 하이닉스가 밑에서부터 한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미 저희 MTN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서부터 말씀드려온 거 이제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또 한 가지 하이닉스 이제 좀 사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하이닉스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엔 좀 문고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고점 저점을 정확히 잘 이제 찍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수가 갭으로 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흥분 상태예요. 갭으로 뜨면 갭이라는 건 어떻죠? 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쁠 건 아니지만 이제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우리 이제 김성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다음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좀 해소 국면으로 가면서 갑자기 악재가 해소되는 느낌? 저희가 말복지고 나와서 주말에 좀 썰렁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지만
여기서 서두르지 말자. 오히려 이달 말쯤 되면 아니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저는 참으로 그 예. 증시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게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탄탄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으면 지수는 올라가니까 너무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터닝포인트 구체적으로 섹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전략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네. 네. 하이닉스 20만 원, 삼성전자 8만 원을 접근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그만큼 반도체의 영향이 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게요. 네. 보면 사실은 조정받을 때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좋게 봤는데 오늘 보면 HBM 하이닉스나 HBM 쪽이 조금 더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김성훈 대표님. 그거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뭐 대형주 단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그래도 그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소부장 중심으로도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실적들이 소부장 업체들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CMP 장비 쪽으로 KC텍도 2분기에 전년 대비 89%나 증가를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 다지기 이후의 반등을 좀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핵심 종목으로 보였던 테크인 같은 경우는 13%대 증가폭을 기록을 하면서 뭐 핸들러 검사 장비 쪽으로 HBM의 향해 우리가 밸류체인에 속한 탑 라인들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대에서 고점 23만 원대니까 사실 20%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배리어가 남아있거든요. 전고점 회복할 때까지. 근데 그 전고점을 회복하는 순간에 만약에 이 소부장 업체들은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 더 크게 만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 뭐 메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올해 들어서 이제 3개월마다 상향 조정됐다는 점은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좀 긍정적이다. 그럼 긍정적인 이슈의 캐파 증가가 오히려 장비 업체들에게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충분히 저는 지금의 주가 지수는 사실 낙폭 과대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 기타 이제 다른 섹터들도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이 메모리 빅사이클은 통상 10개 분기 동안에 이제 과거 회기 분석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10개 분기 쪽으로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뭐 내년까지도 흐름은 좀 남아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특별히 소부장 쪽에 또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차영주 위원님. 근데 사실은 이번에 소부장이 굉장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소부장 따지 굉장히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야 이거 쉽게 투자하기 어렵구나 소부장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갭 상승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과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일단 저는 하이닉스는 오늘 50%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래 제가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를 이번 주 내내 20만 원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왔고요. 그렇지만 뭐 갑자기 증시가 올라간다 해서 생각했던 거를 바꾼다? 저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20만 원이라 제시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딱 하락하는 구간, 그러니까 V자가 정확히 나왔죠. V자가 나와서 일단 숨고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50% 정도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 정도를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그리고 그 50%를 다시 밑에서 사는 거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되는 논쟁보다는 이미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하이닉스를 지금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고 오히려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이제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김성원 대표도 말씀하신 딱 기준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경기 불황, 그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외국인들의 매도,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하이닉스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매출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밀렸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하이닉스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여러 가지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그건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수급 논리로만 보자. 그렇다면 20만 원을 한번 보고 수급 논리 플러스 펀드멘탈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 차라리 나는 거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안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그때 그동안 이제 오를 때 조정받을 때 뭐 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간에 중심에 있는 섹터라는 거죠, 반도체가요. 예, 다음은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 네. 바닥을 잡고 있는 2차 전지주 지금은 어떤가?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청라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나오면서 배터리 실명제 이런 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높은데 다만 셀이나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힘있게 가지 못하고 쉬면서 또 일부 예전에 강했던 소재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또 쏠리는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김성훈 대표님. 네, 저는 오히려 호재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화재에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좀 더 포지션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뭐 롯데이노베이트, 뭐 민테크 이런 그 시장에서 배터리 이제 검사 장비 업체들의 테마가 좀 올랐다고 하면 셀 업체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심리적인 반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늦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파라시스 배터리가 LFP가 아닌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LFP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르노하고 뭐 LFP 배터리 공급 업체로서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더 LFP 배터리에 대한 그 국내 시장의 그 선점을 조금 더 이제 과속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양산이 좀 뭐 사실 딜레이가 좀 흐름이 이어지면서 사실 국내 셀 업체들에 대한 그 전망성은 계속해서 좀 뭐 반등이 좀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는데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일부 10만 원대를 이탈을 하면서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보다는 앞으로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을 좀 부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뭐 종목 하나를 굳이 우리가 선정을 해보자면 네. 실적 베이스가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예. 최근에 음극재 이제 우리가 EV3의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의 소재 업체 쪽으로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냥 뭐 일단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광범위한 상승보다는 역시 그 안에서의 종목별 접근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2차 전지, 그래도 다행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러면서 바닥을 다지는 거죠.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은요. 옥장 터닝 포인트 네 번째. 네.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추진을 중단한다고 오늘 이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데 주주들에게 조사하는 거 합병하겠냐. 셀트리온 주주들은 반대, 제약 주주들은 원해요. 그래도 결국 이제 안 하기로 한 건데요. 차 의원님. 사실은 셀트리온과 이제 헬스케어하고 합병은 큰 건데, 그죠? 네. 제약하고의 합병은 이제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시장이 셀트리온 2%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보는가 보죠? 예,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 박사님하고 갑자기 집을 합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원래 같이 살던 아들을 분가시켰다가 아들하고 같이 지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박사님과 저는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원래 자기 한 몸이었다가 분가시켰다가 다시 지금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나큰 악재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비용을 여기다가 뭐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저는 셀트리온이 결정을 잘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또 아들 키워서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고 저는 여전히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서정진 회장의 회장 복귀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 삼바가 이제 그 일단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최선호주로서는 셀트리온을 이제 이번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려 왔는데 저는 셀트리온이 앞으로도 3,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물건을 잘 팔아서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회계적으로 지금 현재 서정진 회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일단 2분기 때도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각종 비용을 떨어놨고요.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이렇게 주주들에 대한 요구들을 받아들인 상태라면 더군다나 이제 3분기 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FDA 승인,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유럽 신약을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면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해소됨으로써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 자체는 주가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충격적이지 않고 본업을 이제 봐줘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후장 또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공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8월 1일 오후 유한양행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도 뭐 시장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FDA 승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수급 말씀드리면서 이제 방산주 현대로템하고 또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수급이 좀 계속해서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보니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0%나 이제 증가한 74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한국항공우주가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그래서 이번에 수주잔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5년치 수주잔고 24조 수주잔고를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목표치가 5조였는데 지금 3조 정도 이제 목표치를 좀 한 50% 이상 달성을 했으니까 그동안의 방산주 가운데서 좀 많이 소외를 당한 이제 우리 그렇죠. 한국항공우주가 최근 들어서 이제 5만 원대 이상만 넘어주면은 이 매물 소화를 좀 해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체 부품 사업이라든가 이제 완제기 사업이 있는데 폴란드 수주는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FA50 전투기 사업의 회계 처리가 이번에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진행률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매출 가속화가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3분기, 4분기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최근에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마 주가에 좀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2천 원 손절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너 방산주 아님? 이거였잖아요. 그죠? 다른 쪽은 잘 가는데 로템도 잘 가고 있죠. 주목해 볼 때가 됐군요. 한국항공우주고요. 차영주 의원님은 7월 26일 날 ISC 소부장 쪽이잖아요. 이쪽 말씀했는데 수익률이 좋군요. 예. 오늘 다음 주 눈여겨볼 관심주나 관심 섹터는요? 저는 이천지 소재를 오히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역시 시장이 강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V자가 빠르게 나왔고, 에코프로를 저는 여전히 탑픽으로 보는데 참 이게 바닥 다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흔들리던 것이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정말 시멘트처럼 좀 굳는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모든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진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주가는 단 5%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에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성훈 대표께서도 대주전제로도 말씀하셨는데 실적 호전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트레이딩이라면 차트 플레이를 하시는 것으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에코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 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